내가 배움을 게을리하고 이 사람을 욕심낸다고 너는 그 대가까지 지불하고 분명히 헤어지게 되니까 죽어도 한을 못 푸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천벌이다. 노력 없이 내한테 얻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내한테 가슴 깊이 이 상처는 이 못 박힌 이 한은 죽어서도 안 풀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 소리 하지 마. 안 맞는 게 삶에서 자식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 같아.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싶다면 정리하는 방법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헤어진다. 이래 되면 뭐가 잘못 헤어지는 겁니다. 똥무수 피하면 된똥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고생 안 하려고 피했지만 저기 가면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왜? 당위성이 바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헤어질라 할 때는 어떠한 경우냐, 뭔가 뜻이 안 맞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는 노력해봐도 안 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노력해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 지원도 이래 봐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헤어지는 것이 당신한테도 이롭고 내한테도 이롭게 돼가 있다. 그러면 헤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헤어져야 돼. 안 헤어지고 지금 내가 있으니까 누가 깝깝해요? 내가 힘들지요. 내가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나는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깝깝한 것들끼리 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안 풀려. 저 사람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혼자서 내하고 싸움을 안 하니까 인자 바른 정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나도 당신하고 싸움을 안 하니까 내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요때는 우리가 헤어지되 호적을 정리하고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정리해갖고 서로가 각자의 노력을 하자. 요러고 헤어지는데 3년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3년만 당신은 당신대로 내하고 부딪히지 말고 노력하고 나는 내대로 부딪히지 않고 노력을 하란다. 어떤 고생이 될지라도 노력 없이 풀리지는 않는다. 요겁니다. 그럼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가정을 가지고 실패를 했다면 너는 공부를 3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면 여기서 공부하는 기간이 3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내 자신을 갖추고 내가 모질한 힘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내 힘을 갖추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한 석 달 지나니까 좋은 사람 있다고 덜렁 가더라마는 그거는 분명히 또 헤어집니다. 시간 낭비하고 분명히 또 헤어진다 이 말이죠.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을 까먹어가는 안 되고 우리가 가정을 꾸미갖고 살다가 지금 실패를 한 것이다. 이거는 헤어졌으면 분명히 네 공부를 3년 동안 해야 돼. 3년을 해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이 당신대로 안 부딪히고 가다 보니까 서로 자식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 묶여 있어요. 헤어진 게 아니야. 호적을 정리해갖고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인연이 그렇게 해갖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3년을 열심히 해라. 나도 3년을 열심히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호적을 정리했으니 내가 하는데 침해 못 하는 거죠. 침범을. 당신한테 내가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 기운을 찾는 거죠. 3년 뒤에 보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원래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닌데 이렇게 발견을 하고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보니까 너무 좋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러면 다시 붙어보면 되는 겁니다. 식구가 어디 가나요? 바르게 돌아와가지고 붙어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우리 모질함을 갖추어갖고 다시 만났으니 세상에 내 약점 다 보여줬고 내 빨가벗고 다 보여줬고 뭐 다 아는 게 더 낫지 모르는 놈을 다시 요래 사살해갖고 이렇게 이거보다 서로가 협조하기에 서로가 인생에 도움되는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은 붙지 마라. 3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거기서 다시 면접을 봐가지고 우리 잘못은 무엇이었었고 우리는 이런 게 이랬었고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같이 가도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잘 의논 맞춰서 가면 하늘에서 너희를 스스로 돕는다. 너희들 조상들도 너희들 스스로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헤어지는 데는 당위성이 분명히 해야 되고 네가 헤어지고 나서 할 짓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어려워지질 않는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래 보니까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러면 같이 살 조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너는 지적이 지고 요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요 때는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3년은 마음에서 정리하면 안 돼.
잘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잘한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노력을 해갖고 걔 안아줬는데 나는 그냥 뭐 대충 이러고 먹고 살랐고 이러고 뭐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핫질로 살았다. 노력도 안 하고. 그럼 저 사람은 지적이 졌는데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저절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3년 만에 해결 공판 나니까 3년 동안은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이 있는 걸로 분명히 생각이 든다면 실패를 했다면 잘못이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인생에 엄청난 지금 이 시련을 겪어야 될 만큼 실패한 거거든. 요거는 3년 공부해야 됩니다. 100일 갖고 안 돼. 요렇게 해갖고 3년 만에 결정하라. 여기서 보고 서로가 안 돼가지고 헤어져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자 한다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네가 공부하고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질량이 달라진 것만큼의 너에 맞는 사람을 인연을 분명히 준다 얘기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보내줍니다. 이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갖고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3년 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만일에 헤어진다면 요런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 때. 내가 법을 준 거니까 가정 실패는 너희 인생을 살 길을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걸 다시 내가 노력을 해갖고 잡아보지도 안 하고 그러고 또 누구를 또 만나갖고 가정을 또 꾸린다면 정확하게는 또 실패합니다. 그거는 바른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가도 되는데 쓴맛을 다시 보고 시간은 낭비하고 또 그 일을 겪을 테니까 왜? 그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실패를 또 하게 돼 있어. 이 재혼한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너 공부를 안 하고 재혼을 하면 해로를 못 하게 돼가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법칙이니까 내가 이래 살면 지금 이렇게 어디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나서 가고 싶어 하면 보내세요. 뭐가 그래 아까워가지고 붙들라고 개사. 보내고 뇌를 왜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네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사람이 바람이 나가 가갖고 보니까 좋은데 살아보면 내하고 똑같아요. 저 가도. 저 이렇게 돌아서 갖고 일로 살살 와요. 와도 지금 받아주면 안 돼. 나는 열심히 3년 동안 뇌를 갖춰야 돼. 그러고 딱 끊어야 돼. 끊어도 이 사람 도망간 거야. 밥은 져서 먹고 저 양발은 저 사람이 빨아주고 내 옆에 있는 거라 이게. 그 쉽잖아. 그러면 내한테 간섭 안 하고 나는 열심히 나를 갖추고 내 힘을 키워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딱 면접을 봐가지고 이렇게 할래 안 할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빠이빠이 요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딱 나고 서로가 타협이 돼가 좋으면 그때는 같이 또 가면 됩니다. 내를 싫다고 가는 자 잡지 마라. 오는 자 막지 말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는 사람을 붙들어 갖고 너는 절대로 좋은 일이 없다. 갈 때는 왜 가는가를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슴에 찢어져도 지금은 보내라. 자식이 나를 떠나려 그러면 지금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후회하는 일이 없어. 부모님이 나를 떠나려 한다. 보내십시오. 그 대신 왜 떠나려 했을까 가고 나서 그거를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내만 갖추고 있으면 정확하게 부모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는 내가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들어오지 그때는 내가 주체를 해갖고 내가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갖춘 사람이면. 내가 힘을 갖춰놨으면 내 말을 들어야 올 수 있어. 형제도 떠나려 그러면 그걸 붙들지 마라. 붙들어 놓고 나중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어려워지게끔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떠나려 하는 사람은 보내놓고 여기는 힘을 키워라 이 말이에요. 이때 이빨을 악무는 거예요. 악물고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키워놓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돼 갖고 돌아옵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잘못돼 갖고 내 옆에 어스렁거린다 이 말이죠. 이때 내가 구해줄까 말까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뇌를 갖추어라. 여기 답이에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날라 할 때 자꾸 붙들지 마라. 자식이 나중에 내한테 돌아올 때 이럴 때는 네가 떠나 있으니까 나는 힘이 돼 주려면 뇌를 갖추어놔야 돼. 힘도 안 키워놨으니까 저 갈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보내놓고 내 힘을 키워야 돼. 정확하게 힘이 있을 땐 돌아옵니다. 그때 등을 두드려서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가게 돼가 있어요. 너희들이 살다가 이혼하고 헤어졌다라고 해서 조상들이 전부 다 헤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왕래를 하면서 자꾸 꼬시기도 하고 막 어지럽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막 이렇게 가면 자꾸 이게 찾아보게 만들고 막 이렇게 갖고 생각나게 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요런 걸 바르게 알고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해서 자식한테 가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지 여기 와서 가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꿈에 나와서도 일어나고 나서 요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몇 분 그렇게 하면 못 옵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끄달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므로써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게 받아준다면 이 법이 너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그 법이 통한다 이 말이죠. 이 지식으로 일깨워 주는 것은 너한테 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갖고 내가 이걸 쓰면은 너도
그 법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의심하지 말고 써라. 통한다 이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식과 더불어 전수하는 것이지 어떤 재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재주만 주는 거는 도술이고 이걸 이해를 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 법 전수하는 건. 여기 달라요. 친구들도 너희들이 헤어졌다고 조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갖고 우리 자식 좀 도울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자꾸 가갖고 치대는 거예요. 이렇게. 시엄마가 전에 이렇게 아파갖고 죽은 게 자꾸 오니까 내가 자꾸 아픈 거예요. 이게. 그거 알려주는 거라. 그렇게 가면 자꾸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법이 있으면 내가 3년 동안 요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이니까 지금 내가 가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를 가만 놔두고 자식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갖고 거기에다가 힘써라. 이러고 몇 번 딱 해버리면 못 옵니다. 그 내 힘을 갖춰. 연결시켜줬는데 지금은 조건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래 갖고는 또 헤어집니다. 조건을 뭐를 봐야 되느냐면 대화를 해보세요 해야 돼요. 대화를 해보고 서로가 뜻이 맞으면 우리가 조건이 맞는 것이지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이쪽에 좀 많은 조건을 찾잖아요 누가. 그럼 난 돈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기 개돼지로 가서 살아야 맞는 겁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간다라고 하면 너가 이념 없이 이 사람한테 도움되지 못하게 간다면 너는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이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불이 돼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면 환불에 대해도 내는 받아야 돼요. 그 고력을. 안 그러면 네가 따로 나왔고 네 혼자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나? 내한테서 내 끌어 갖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야죠. 결혼하는데 조건이 뭐 회사를 가지고 있나 저쪽에 땅덩어리가 몇 개 있나 맨날 이걸 쳐다보고 지금 뭔가 조건을 보고 간다면 이걸 조건이라 그래요. 뭔가 이런 데서 잣대를 지금 잘못되는 거죠. 중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 요걸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학교 정도를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뭐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걸 좀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이념이 있고 이념까지는 뭐 이야기를 아직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이거 상담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런 분이 좋겠네요. 서로가 힘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인연을 만들면 이거는 바르게 만나는 거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를 지금 이 면접을 봐야 돼요. 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남자 쪽에도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여자 쪽에도 그런 걸 알아갖고 그 성향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서로가 힘이 되겠다. 한쪽하고 좀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쪽은 기가 조금 이상한데 되겠습니까? 이래가 요것도 맞추고 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놓는다면 이거는 어지간하면 70%는 딱 이렇게 마주치면 요거는 무조건 합격해갖고 그럼 네 돈도 벌리고 경비도 되고 좋잖아요. 이는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서로가 성립되게 하려면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뭐 돈 좀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가라 그래요. 가라. 해봐도 안 되니까. 안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얼마 좀 내고 이렇게 하고 그거나 뜯어먹고 말아요. 결혼 상담소를 한다라고 하면 왜 지금 실패를 했는지 결혼을 못 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상담소에 오면 그는 3개월 100일 동안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남자 쪽에도 공부하는 사람 오고 여자 쪽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공부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 성향을 알고 이 사람들의 됨됨을 알고 노력성도 알고 뭔가 여러 가지를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100일이면.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의 성향이 참 마음씨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이시면 좋죠. 이래갖고 탁 이래 만나게 하면은 100% 성공을 하죠. 지혜를 열어야 되고 사회를 지금 어떻게 만져줘야 되는가. 결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를 찾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야지 이것이 성사가 될 건데 부채만 주면 요번에 70만 원짜리 됐다. 부채주고 헤어지는 거는 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그렇게 해갖고 부채줘갖고 돈 버는 게 네가 바르게 쓰이고 부자 될 거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런 사람들을 접하고 있다는 건 이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성사시키고 돈 벌려고 처자빠졌는 게라. 이런 것들이 우주출 생겨도 해결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학교예요, 지금. 이 사회가 거대한 학교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돈 벌어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절대로 피지 않는다.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 결혼을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3년 동안 내 공부를 해야 돼. 실패한 이 원인을 찾아서 내가 모순이 있으면 내를 고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네 인연 보내줍니다. 여기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패를 해놔놓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또 그걸 골로로 다닌다. 또 만나도 너는 상처하면 또 입어야 돼. 왜 지금 실패했는지 그 근본을 안 찾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법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 만났다면 분명히 헤어지게 합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모질에게 잘못 만났다면 너희들이 잘 살게 절대 안 해주는 시대다 이 말이죠. 바르게 만나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야지. 친구를 만나도 네가 바르게 안 만나면 거기서 상처를 입고 서로가 헐뜯어야 되고 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 공부를 너무들 안 한 거예요. 교회 가고 저쪽이 절에 가서들 뭐 해서 그런 거를 배우라고 그런 데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배우고 맨날 부처님이 도와준단다. 뭐를 도와줘?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는 내가 모질해서 뭔가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풀어갖고 두 분 다시 나쁜 환경이 되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라고 이때까지 이리저리 움직였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헤맸는데도 아직까지 이는 답을 한 개도 못 찾았으니 이 사회가 전부 다 우울증이 걸리고도 남죠. 싸그리 정신병자가 될 판인데 지금. 우리는 밥을 못 먹어서 고픈 게 아니고 엄청난 질량이 있는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정신연령이 여기에서 지금 모자란 겁니다. 요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돼갖고 이혼하는 법칙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처음부터 헤어지는 거는 맞지 않다. 정확하게 가려 그러면 별거부터 하는 게 좋다. 내가 이 시대에 지금 가르쳐주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별거부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별거하고 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별거하고 어려운 대신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거거든. 자유로우니까 또 좋은 거. 좋은 거는 하고 싶고 뭐 어려운 거는 또 안 하고 싶고 이래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지. 어떤 거는 조금 내가 좋지만 얻은 걸 더 칠 거냐 이거지. 얻은 걸 먼저 칠 거냐는 자유를 먼저 가질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물질을 먼저 가질 거냐. 그게 편리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혼을 하기 전에는 별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석 달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석 달짜리 할 수도 있고 6개월짜리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를 해갖고 별 적이 없다면 3년 동안 그냥 편하게 너는 너대로 성장을 해봐라. 나는 내대로 성장을 해본다. 별거는 왜 하느냐. 서로가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하는 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야 돼. 너무 내가 너한테 집착하고 간섭하는 것 같고 너가 그래서 내 기운 때문에 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가 한번 해봐라. 왜 자꾸 뜻이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안 맞는 놈이 같이 계속 맞추지는 못하고 있으면 너가 다 죽어. 뭐 안 맞으면 그럼 별거를 해서 좀 살아보는 거야. 별거 하면 한 가지야. 간섭을 못해. 간섭을. 너도 내한테 간섭하지만 나도 너한테 간섭 안 할 테니까 얼마간의 별거를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1년 해보자. 그러면 1년 하자. 1년 후에 우리가 만나보면 그 다음에 안 합쳐요. 그때는 면접을 새로 봐야 돼. 합치려면. 이제는 이게 좀 별거 해갖고 헤어졌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면접을 새로 봐가지고 합의를 해서 모여 같이 살아야 돼. 그럼 2년을 했다, 뭐 3년을 했다, 이거 해수 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올 거 아닌가 봐. 나는 많이 노력을 했어. 지는 노력을 안 했어 보니까. 안 했으면은 너는 내하고 같이 못 살아. 노력한 사람이 갑이겠어요. 노력 안 한 사람이 갑이겠어요. 갑과 을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려면 갑이 오케이 해야지. 을이 오케이 한다고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오케이 해야 돼. 스승님하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 공부자하고 누가 갑이에요? 스승님이 갑이죠. 이게 스승님이 받아줘야 공부를 하고 스승님이 공부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안 시켜줘. 그럼 공부 못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럼 갑과 을을 엄청나게 우리는 잘 정해봐야 돼요. 모든 일은 갑에 따라가는 것이다. 뭐 을에 따라서 안 가요. 을에 따라서는 가는 법이 아니야. 합칠 때도 누가 갑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갑의 뜻에 맞게 살려면 우리가 같이 합치고, 갑의 뜻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내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인자는 헤어져야 돼. 이게 현대하고 과거하고 틀린 게, 과거에는 애만 놓고 살면 돼요. 애 키워가며. 지금 현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애만 놓고 사는 거는 아닌 거예요. 헤어질 때도 우리가 별거를 해서 별거를 해갖고 서로가 간섭하지 말자. 그러면 나중에 별거 하고 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네. 그럼 내가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별거 하고 살다 보니까 간섭하면 안 돼. 내가 여자가 생기든 뭐 여자하고 놀러 가든 간섭하면 안 돼요. 이제 별거 하면 안 그러면 같이 있었어야지. 모든 것이 풀이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귀다가 나중에 내가 1년 동안 있을 때면 사귀다가 다른 사람 사귀었는데 3개월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 나도 그럴 수 있고 니도 그럴 수 있어. 이거 간섭하면 안 돼. 근데 허가 별거 중에 지금 뭘 만난다고 내가 간섭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별거 중에 그럼 생활비 주냐? 안 줘요. 네가 보러 가, 네가 살아. 별거 하면서 합의 본 대로 얼마 좀 달라. 그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줘.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혼할 때는 이혼의 법칙에 따라서 사회법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이혼하는 게 숭이 아니에요. 안 맞으면은 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 돼. 맞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정상이라. 자식을 위해서 자식 소리 하지 마. 안 맞는 게 삶에서 자식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 같아. 맞아야 사는 거예요.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할수록 좋아. 안 맞는데 오랫동안 정리 안 하고 있었다. 너는 더 어려워져. 이제 계속 어려워져. 그 시간은 낭비하고 결국은 어려움은 겪어내고, 극하고 나서 나이는 먹고 기회는 더 없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라. 근데 요거는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 앞으로 미래는 무조건이야. 이게 뜻이 맞으면 살고 뜻이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 빨리 안 헤어져도 돼. 너가 어려워지는 건 너가 해.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 뜻이 안 맞으면 헤어져. 뜻이 맞으면 같이 살아.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어중간한 게 살면 그것도 돼. 세 가지인데 어중간하게 살면서 너가 어려움을 다 겪어가 결국은 헤어져. 무조건 100%야. 결국은 헤어진다니까. 네가 70무가 헤어져도 헤어져. 그러면 인생 다 끝나고 헤어지는 거라. 골병 들다가 헤어져. 70무도 헤어져요 지금. 그래서 항혼이혼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정을 알고 빨리 할수록 좋아. 빨리 하면 정리도 빨리 돼. 그리고 기회가 빨리 와. 이래갖고 생생을 살면 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의 척도를 볼 때 뭐를 유심히 봐야 되느냐? 내 사상과 맞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더 발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니도 공부를 하면 같이 발전하는 사람이려고 노력을 할 때, 이때 절대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지금 뭔가를 더 노력을 할 사람인데 나는 가가지고 안주하고 있었다. 이거는 무조건 헤어집니다. 내가 지금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거 결정 안 한다고 해갖고 내한테 인연이 없느냐? 인연은 많습니다. 네가 여기서 결정 안 하면 다음 인연을 보내줄 것이고, 네가 여기서 나쁜 거라도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 거를 안 줍니다. 끝납니다. 그거로. 근데 내가 결정을 안 했다면 내 인연은 항상 옵니다. 업의 고리에 걸린 그 주파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아니라고 사람 없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조건을 바르게 보고 상대 조건을 봐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상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돈 같은 거, 직위 같은 거는 조건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라 이거죠. 사람을 대해야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보고 직위를 보고 돈을 보고 이제 뭐 공장 크기를 보고 이거 봤다가 무조건 니는 면접 잘못 본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 피눈물 쏟아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상대를 고르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중에는 나도 같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가 처지면 너는 날아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중단했다. 이거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이 원망도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십시오. 미련 팔지 말고. 이 사람이 더 좋아지니까 더 탐나겠지. 여기 앉아갖고 이것만 탐냅니다. 니는 눈물로 평생을 살아야 돼.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추었다면 이거는 미련 없이 보내고 내 조건에 맞는 걸 찾습니다. 끼리끼리 맞아야 삽니다. 안 맞으면 못 살아. 잘못된 만나면 무조건 갈라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그러면 안 갈라지려고 하면 바보로 살고 두드리 맞든지 바람을 피든지 막 그래도 막 축 잡고 막 딱 매달리가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건 짐승이지 뭐.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사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 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곤소곤 말이 잘 통해야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말만 잘 통하면 그거는 무조건 경쟁 없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잘 돼. 필요한 게 다 들어와. 이게 지금 잘못돼 갖고 있는 부부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이걸 잘 맞출까? 이거부터 정립을 하십시오. 대화를 지금 어떻게 하면 조물을 해갖고 내가 조금 참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 안 가는 거더라도 상대한테 맞춰갖고 잘 만들어갖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그 삶은 지금 윤택해지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이혼한 거는 실패인 거죠. 이건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혼했는데 실패 안 했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결혼해서 이혼을 하는 거는 지금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이제부터 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면접을 잘못 보고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요새 거는 요새 거대로 다음에 풀더라도 네 하나 안 굶기지긴다 하더라. 그렇게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난 안 굶긴다라고 하니까 밥 안 굶기면 되잖아요. 조금 살다 보니까 뭐를 바라느냐면 지적인데 나를 좀 안 데리고 가고 극장도 같이 손잡고 안 간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누이가 내한테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것도 그때 계약 안 한 거예요. 그 시동생이 술 먹고 막 함부로 한다. 이것도 내가 알아보지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하고 가놔놓고 시동생 때문에 못 살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벌써 꼼꼼히 살피가 그 집안에 이게 손을 잡으려면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아주 안 좋은 환경도 같이 쓸어안고 가서 내가 해결해 하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남편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일 잘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순도 사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되어 있는 것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친구를 함부로 사귀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성질이 고약하더라고 지금 이러면 계약을 잘못하고 나중에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 출혈은 내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 조금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혼을 딱 하고 실패를 해갖고 이걸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어지간하면 만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 한 번씩은 내가 만날 수 있어도 어느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죠. 자식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는 만나지만 3년은 우리가 안 만날수록 좋은 거니까 3년 뒤에 3년이라 하니까 만으로 3년입니까? 36개월 36개월은 분리해서 어지간하면 안 만나고 당신은 당신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36개월 후에 당신이 어느 만큼 노력을 한 게 있고 내가 어느 만큼 노력한 게 있어갖고 그때 만나보면 마인드가 서로가 통할 수 있게끔 노력한 게 있는가, 서로가 어려워서 헤어졌는데 뭔가를 노력을 해갖고 서로가 갖추어가지고 다시 만나도 될 것인가. 최고의 인연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최고 인연입니다. 근데 서로가 노력을 안 하고 자기 할 행위를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해갖고 그 사람하고 다시 이루어지려면 3년은 노력을 해서 그때 면접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 볼수록 좋은 겁니다. 왜? 중간에 보면 말이죠. 또 중간중간이 면접을 봐요. 이렇게. 이제 안 그럴게 이러고 또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럴란가 싶어가지고 또 만났다가는 나중에 또 희한한 게 나오니까 이제 팍 틀어지 갖고 이제 또 면접을 또 보고 새로 다시 지금부터 3년 해야 되는 꼴이 나는 거예요. 그때 3년 동안은 안 볼수록 좋고 보더라도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딱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3년 후에 우리가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때 하자. 이건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우리가 말이 잘 통하면 같이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헤어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차원계도 연결돼가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하늘에 명단이 올라간 것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3년 동안은 이걸 보류하고 딱 제끼 놓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혼한다 그러니까 무슨 시간을 주되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너희들이 안 한다 하지만 서류는 정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3년을 줍니다. 너가 서류를 정리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조상도 연결해놓고 전부 다 연결해놓고 3년 동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너희들이 다시 생각도 해보고 다시 잡아도 보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3년 만에 내가 만나든 안 만나든 그때 결정을 해갖고 축원을 올려서 끝내는 거예요. 너가 노력한 게 있어야 노력한 거에 따라서 새 인연을 보내준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인연들을 보내주면 처음에 우리가 밥 한 공기 있게 해가지고 내가 합의를 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를 네가 공부를 분명히 3년 동안 했을 거니까 새 인연이 오면 조목조목 대화를 해보십시오. 내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두 번째 또 그냥 가갖고 경험한다 하면 너는 덩신이에요. 덩신. 너가 지금 왜 싫어서 헤어질 만큼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 안에 거를 공부하라는 거죠. 3년 만에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바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살은 사람은 내하고는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을 주십시오. 딱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연 줍니다. 이제 완전히 결정한 거니까 3년 후에 네가 결정을 하는 게 진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인연을 줍니다. 주면 여기서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를 도표를 만들든지 시숙이 이랬더라 이거는 다시 잡아봐야 되겠더라 다 만들어 이걸 조목조목 이래 따지든지 견적서를 내요 이렇게가. 그래가지고 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를 잘 맞추어가지고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나가면 멋진 인생을 살아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손을 잡으면 너희들은 성공을 합니다. 인생 동업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삶을 이루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데 3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전에 헤어진 사람 욕이나 하고 안 좋게 자꾸 이야기나 하고 어디 떠버리고 다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똥 무서워서 만나면 된똥 만나요. 똥 무서워 욕을 제끼놓고 더 좋은 걸 만나려 하다가 진짜 된똥을 만나서 너는 두 번째 또 실패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번 실패를 하냐 3번은 정확하게 실패를 해요. 여기는 3차원이야. 두 번째 만난 것도 바르게 만나는 법 절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바르게 잡지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누굴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좋은 환경을 내가 얻겠다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가 아주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3년을 네가 해야 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났으면 하늘이 돕습니다. 그 공부는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부도났다 이가 내가 막 이러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고 사회를 뭐라 하고 정부는 말이지 중소기업을 안 도와주고 막 대기업 편이라고 하고 사회를 욕하고 이 세상은 정확한 판을 짜놓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잣대를 잘못되는 겁니다. 남을 탓하다가 3년을 보내고 뭔가를 대박 터질 줄 알고 또 어떤 인연이 오니까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다가는 그냥 그 사람들까지 몽졸이 또 어려워지게 해갖고 나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실패를 딱 하고 나면 70%는 아직까지 뇌를 봐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 실패하고 나면 뇌를 봐줄 수 있는 힘이 30%밖에 없어. 3번 실패하고 나면은 네가 봐줄 수 있는 게 제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3차원이야. 항상 3분의 기회를 주고 항상 너를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것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실패를 했다면 네가 3년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어가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요. 사귀십시오. 사귀되 결혼은 안 됩니다. 3년은 안 돼. 3년 36개월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또 실패하고 네가 눈물을 또 흘려야 되고 상처를 입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불구덩이도 네가 들어가면 되는데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결혼을 하는 것도 내 인생을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만을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혜롭게 빛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도움자를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3년 36개월 잊지 마십시오. 같이 살면서 이념 없이 살았던 겁니다. 지금 이게 이념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 개돼지처럼 사는 겁니다.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인터넷 시대가 되고 지식 사회가 되고 빌딩도 저렇게 잘 쓰고 꽃도 보니까 저렇게 잘 깎아놓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50대들이 전부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누구 따라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보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 누구를 만나니까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기동량하고 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남편은 내한테 맨날 못난 모습만 다 보이고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 나는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딴 사람도 내한테 좀 대접하는 게 그 못난 거는 숨기고 잘난 것만 갖고 내한테 하잖아요. 이거 보고 홀딱 반하는 거죠. 남편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 이게 살기 싫어지죠. 요래 가지고 이제는 애 다 키웠겠다. 애 때문에 못 가는 시절 지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헤어지느냐면 경제를 많이 갖춰갖고 탄탄하게 한 사람은 안 헤어집니다. 경제가 좀 어중간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이렇게 딱 지고는 돈 10원 못 쓰게 하죠. 그러면 헤어져야 저 돈을 좀 가져가 쓸 수 있거든요. 헤어지면 재산 분배 요래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도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 겁니다. 자유를 얻고 싶다 이 말이죠. 자유. 요래서 지금 50대들이 헤어지기 시작을 하고 70대 되는 그때 못 헤어진 게 한스러워서 지금이라도 헤어질란다 헤어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속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을 때거든요. 자유를 갖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그래서 지금 50대가 그만큼 많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20, 30대는 왜 헤어지느냐? 이념이 틀리고 이념이 없고 서로가 이렇게 뭔가가 안 통하고 지금 오늘날의 사회는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말만 통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념을 지금 가닥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너희들이 왜 사는 게 근본적인 이념을 가닥을 잡아야지 이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돼요. 우리. 틀린 이념을 서로가 이걸 또 침으로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이 나고 부터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거든. 이 민족이 이 어려움에서 풀리고 우리가 힘을 같이 쓰려면 이념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민족입니다. 남녀가 지금 만나죠. 만나갖고 정법 공부를 같이 하면 너는 우리가 돼가지고 절대로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부가 금가 갖고 찌럭거리고 있다가 정법 공부를 같이 하니까 대화가 돼요. 너는 못 헤어져. 헤어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나오게 돼 있어. 서로가 의지되거든 이제부터. 도반이 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근데 나는 정법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은 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너는 분명히 헤어져야 된다. 희한한 일 벌어져요 이게. 분명히 헤어져. 이거는 누가 헤어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념이 틀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그거 못 삽니다. 정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나는 이념을 잡아가는데 저 사람은 이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뭔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하는 요거는 내가 아직까지 설 익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해되게 뭔가를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가 열심히 빨리 갖추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행동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상대를 하면 이 사람도 정확하게 들어와서 당신이 하는 게 뭔지를 내가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요때 내가 이해되게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의논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 또 알기 시작하면 쫙 붙어버려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기분 나빠갖고 막 뭐 안 맞으니까 이러고 있다고 해갖고 친구가 들어갖고 일마 편을 들고 일마를 좀 미워해버리면 너는 원수져요 나중에. 나중에 조금 있으면 뭔가 말이 통해버리면 쫙 붙어가지고 절마 만나지 말해. 니하고 어려울 때 절마가 니 되게 요가들에 이하고 그만 저거 편이 돼갖고 나를 갖다가 이래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게 부부거든요. 좋게 시작하면 꼼보 째보라도 너가 최고 좋아요. 이념 통일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헤어집니다. 부모님하고도 자식하고도 헤어지는 세상이에요. 말이 안 통하고 이념이 통일이 안 되면
너희들도 헤어진다 이 말이죠. 가고 싶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가고 싶은 사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체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익 이념을 되살려서 우리는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절대 분열 안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이거 같이 정법 공부를 하면은 전부 다 금가가지고 따로 놀던 게 하나가 돼갖고 좋아 죽어요. 집에 좋은 일 막 일어나지, 아픈 거 다 없어지지. 서로가 좋으면 기운을 서로가 막 다스려져가지고 아픈 거 다 풀려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만나면 우리 법이 바르게 안 돼 있습니다. 법의 질서를 아직까지 바르게 잡아놓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자식들이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손해를 보냐?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있죠. 항원에 결혼하려 그러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아무거나 항원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이라도 한 개 남아가 있어 덜렁이래. 그러면 항원에 결혼하는 걸 반대해요. 왜? 이 집이 누구 거냐? 우리 겁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올 사람 게 아니고 우리 거라니까. 그 항원에 이래 만나면 같이 이게 연애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호적은요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호적을 올리는 순간 이게 내 끼 저 사람 끼 돼요. 이 재산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룬 거거든요. 가족 겁니다. 우리 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모이는지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집안에 우리의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가족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오고 재주를 준 게 다 틀려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가는데 잘 벌리게 만들려고 뒷바라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갖추는데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훌륭하게 크려면 만일에 사고 날 거를 내가 담당을 하고 놔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은 팀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집안에서 꼴통짓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제 하나가 꼴통으로 좀 살아줘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꼴통짓을 안 해갖고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내가 좀 많이 시달려줘야 돼. 우리 집안에 귀신 오는 게 내가 많이 시달림으로써 저 형님은 안 시달리고 저 누나도 안 시달리는 기라. 이게 요 가족 안에는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환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전부 다 분산돼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고시 시험도 치고 검사 판사가 되고 난주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우리 집에는 저런 게 왜 났노 그러거든요. 내가 이 짓 하고 다 모아갖고 이 짓 안 했으면 당신은 검사도 판사도 못 했어. 이걸 지금 나는 아주 뭔가 잘 돼가지고 저 사람을 못 배우고 저런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그럼 좀 있으면 너 거 다 걷어요. 요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던 어떤 질량을 서로가 분가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요 집안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럼 땅이 한 2만 평이 있든지 2만 평은 좀 많나? 그래 좀 남은 거예요. 돈도 좀 있는 거죠. 있으면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면 요 집에서 제일 힘이 센 대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돈을 관리를 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가 부모님이 이제 홀로 됐단 말이에요. 홀로 될 땐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홀로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누가 요 돈 뺏으러 와요. 여기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같이 집안에 또 분란은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분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내 재산이라고 또 싸움을 하네. 이제 소송을 벌리네. 판사하고 검사가 만일에 이 자연의 공부를 바르게 했더라면 이건 당신 게 아닙니다. 자손들 겁니다. 요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싸움 안 하죠. 결혼 안 하게 못 합니다. 향원의 결혼 못 하게 반대 안 한단 말이죠. 이 법이 잘못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행복 추구권 그렇게 우리가 이 즐겁게 살 권리 요거가 지금 맥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 홍익 인간들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 맞는 우리의 정서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신패러다임의 법칙이고 요런 법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런 걸 이룰 때는 혼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겁니다. 이걸 조금 남았다고 해서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 거라고 이 사람한테 갖춰온 사람한테 줄 수 있다라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경제는 당신 집안 것만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같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한 이분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도록 전부 다 이 경제가 모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 아들 이만큼 띠줘 뿌리고 내 딸 줘 뿌리고 전부 다 찢어줘 버리면 뭔가는 모르지만은 이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경제는 혼잡기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은 너희들 혼잡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갖출 동안에 뒤에서 아주 희생을 한 분들 거가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재주를 갖췄다고 느끼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원에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법칙이 있어. 항원에 결혼을 하려면 요 밑에 설화에 자식이 얼마나 있고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사귀면서. 그래가지고 요 자식들이 있으면 이 자식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한 대가가 있다면 정확하게 반대 안 합니다. 노력은 안 하고 들어와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내가 그 자식들이라든지 이쪽에 노력한 게 있어요. 노력한 게 있으면 결혼하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은 질량, 에너지 질량이 되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온다. 자식들한테 노력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여기서 무언가를 갈라 하려 그러면 자식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자식한테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력의 값의 질량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요래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만일에 요렇게 갖고 재산을 가져갔잖아요. 이거 바르게 안 쓰이고 또 딴 데로 갑니다. 그걸 가져갖고 잘 살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사회가 이 자연이 그렇게 운용을 안 해줘. 그러면 요쪽에 뺏기잖아요. 그러면 요 항원에 들어와 가지고 요 자식이 뺏기잖아요. 왜 뺏겼느냐? 요 자식이 질량이 모질해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뺏긴 것도 네가 덩신이니까 뺏겼고 이놈아. 가져간 것도 덩신이니까 가져갔으니까 이것도 없어질 거고 너한테 잘 살게 절대 안 해줘요. 이 사회는 0.1mm도 안 틀리게 운영이 되는데 내 잘못이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을 겪는지 이걸 지금 모르고들 있어. 아플 일이 있어 아픈 겁니다. 이 아플 일이 무엇이 있어 갖고 내가 아프게 되는지를 빨리 찾아서 이게 공부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몰랐다라고 내가 느끼고 이 자연의 용서를 빌면 그 다음부터 네 아픔이 안 오게 그건 치료해주고 더 좋은 일을 해줍니다. 내 잘못이 뭔지는 모르고 더 잘 살 수 있다? 더 아픈 게 또 풀린다?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아픔을 풀어주는 거는 이 아픔을 좀 덜어주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실력을 갖추라고 임시로 풀어주는 거지 완전히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한테 와갖고 공부를 하니까 아픈 게 많이 났었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풀린 게 없는 모양인데 다 좋아집니다. 마음이 아픈 거 있으면 그게 풀리고 주위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낫고 몸이 아프면 몸이 기본적으로 풀리고 이게 다 낫습니다. 낫는데 지금 임시로 나사주는 거예요. 완전히 나사주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나사주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죠. 공부를 해서 질량을 갖추면 이제부터 안 아파집니다. 질량을 안 갖추고 공부를 안 하면 아팠던 게 나중에 임시로 나사줬기 때문에 내가 나사줄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갖고 독대도 하면서 전부 다 해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줬냐? 열심히 공부를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뭔가 분별을 잘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픔이 오지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끔 되기 위해서 내 공부를 해야 된다.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 약속을 했어. 그래가 나사준 거예요. 암도 나사주고 뭐도 전부 다 이래 나사준 거는 그 약속을 받고 나사줬는데 나사주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해. 딴짓을 해. 어떤 딴짓을 하느냐면 좀 내가 나섰잖아요. 나서니까 내가 아플 때 사람이 다 떠났잖아. 근데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요. 만나니까 전에 버릇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부는 안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또 다시 그런 짓을 해요. 조금 시간 지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다시 아픈 겁니다. 공부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냐. 왜 공부는 안 하고 또 그때 버릇이 나오냐. 그럼 또 아파야지. 요래 갖고 다시 아프게 해요. 내한테는 요래 잔재주를 부리면 조금 아플 때 더 아프게 해놔. 내가 나사줬으니까 약속을 낸 걸 안 들었으니까 조금 더 아파야 느끼겠지. 빨리 느껴갖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때 풀어줍니다. 이제부터 공부해라. 요래 풀어줘요. 미련하게 아픈 걸 갖고 막 자꾸 이렇게 하고 숨좀 말하고 아픕니다. 그러면 왜 아프겠냐? 일깨워준다 이 말이죠. 빨리 찾아갖고 몰랐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 면 그럼 또 풀어줘요. 우리는 노력 없이 내한테 얻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항혼의 결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쪽에서 재산을 조금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받은 것 같지만 너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준비를 안 해갖고 이게 없어지는 날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사람이 없으면 없는 데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것을 다른 거로 채우면 이 체험만큼 이것 때문에 나태해져 내가. 그러면 이게 조금 있으면 이거는 없어지게 돼가 있고 여기는 제자리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어째 이런 미련한 짓을 하려고 드는 거? 이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나게 질량이 아주 밀도가 있게끔 지금 성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갖추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영양분이 글로 가고 신들도 도와주고 모든 조상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한데 잔재주 부리고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살면 이제부터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야 다시 공부하지. 정확하게 운용을 합니다. 이제는 하느님한테 빈닫고 절대로 안 도와준다. 이거 무식한 짓입니다. 나는 노력을 안 하고 사회를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사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비니까 또 도와줘가지고 이게 뭔가 힘을 준다면 이 하느님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하느님은 전지전능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데는 항상 힘을 주는 것이야. 하느님 그러니까 저 양반 기독교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말아. 대자연의 에너지가 거룩한 하느님이에요. 천기 에너지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어.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가는데 항상 대자연이 우리를 보살피게 돼 있다. 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가 틀리게 가면 해초리를 치는 것이고 바르게 노력을 하면 항상 돕는 게 그게 하나님이고 이 대자연이. 우리는 자연에 속해가 있는 소자연이다. 우리는 대자연 안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운행법대로 흘러간다 이 말이지. 이제 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헤매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가고 항원에 이렇게 같이 잘 살려면 같이 노력하고 같이 살면 되지. 에? 호적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 에? 이해돼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는 엄마가 키울까, 아빠가 키울까입니다. 키우는 거는 누가 키워야 맞는 거냐? 할 일 없는 사람이 키우는 게 맞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는 사회 일을 하는데 비중을 따져가지고 이 사회에 질량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비중을 따져서 질량이 약하면 자식을 키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접근해서 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놓더라도 내가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자식을 지금 키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질량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네 젊음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회에 뒤처진다. 뒤처지면 어떻게 되냐? 네 자식이 성장을 했을 때 질량을 내한테 요할 때 못 준다. 자식은 키울 때가 있고 내가 질량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키우는 거는 다스리면서 뒤를 받쳐주면서 키우는 것이고 질량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뭔가 질량을 요할 때가 오는 겁니다. 요 때를 위해서 부모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량 있는 분들은 내가 자식하고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식은 유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서 유모가 잘 키우게 해야 된다. 클 때는. 그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큽니다. 바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애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나는 사회적으로 바쁘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 기운을 아이가 먹고 성장을 하면 아이가 불안해지고 정서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럴 때는 경제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있는 질량이 조금 되니까 유모를 잘 선택을 해서 나는 30%만 신경을 쓰고 유모가 70%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애가 바르게 성장을 한다 이 말이죠. 엄마가 키우냐 아빠가 책임을 지냐, 엄마는 언제까지 책임을 지느냐 하면 36개월을 엄마가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다. 여기는 3차원이고 여기는 36개월이라는 거는 이거는 2년수로 해갖고 요거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인연고리가 연결을 해갖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36개월이에요. 36개월 이후는 누가 키워도 관계없다. 이 땅에 오게 했으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심장박동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성장하는 기간이 36개월이에요. 36개월이 지나면 여기서 뛰어나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사회가 키워도 되고 보아원에서 키워도 되고 유모가 키워도 되고 누구 손에서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사회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오게끔 인연법이 있으면 그 인연법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36개월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키울 거냐 네가 키울 거냐 이 사회가 키울 거냐 이거는 그때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이를 놓은 엄마가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정을 못 띄고 네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지 진정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정리해 봤는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아이를 위해서 정리를 해갖고 좋은 방법으로 찾지 않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요렇게 키웠다가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정확하게 엄마한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해갖고 엄마가 가슴 아픈 일이 엄청나게 생기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네 욕심으로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키워줘야 되는 것이 나를 바로 키운 것이지 만일에 유모가 키웠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일에 잘못돼가 사회 나가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유모한테 와서 땡깡 부리지 내한테 안 부립니다. 키운 사람 잘못이거든요. 정확하게 갑니다. 이게 70%는 유모한테 땡깡을 뿌리고 애를 다 미기놓고 나중에 30% 내한테 옵니다. 근데 내가 다 키웠다 잘못됐다 정확하게 나를 찢어놓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성장하게 키웠기 때문에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아프게 한다. 이 자식이. 요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이 사회 자식이고 자연의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다라고 해서 내 새끼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될 텐데 부모가 내를 놓은 것은 육신을 놓은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언제 들어오냐? 이 육신이 태어나고 나서 이 영혼이라고 하면 쉬울 거니까 이 원소 에너지가 내가 이 육신을 확 싸잡고 그 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동물인데 인간이 놓는 건 동물이에요. 이 동물에 영혼이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이간자를 두는 겁니다.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 사이간자를 두는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또 무슨 이 논리를 보태갖고 비틀어도 중생이라고 중간삼을 산다. 신과 동물의 중간삼을 산다. 중간삼을 살면서 노력을 하고 질량을 갖추며 가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면은 신의 반열에 가는 겁니다. 중생이 인간이 갖추어 가지고 사람이 되면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홍익인간이 되면 신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자식을 이래 바라볼 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자는 정리를 하십시오. 내 자식은 없습니다. 이 사회 자식이고 자연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몸을 빌어서 육신을 생산해서도 이 육신도 내 것은 아니다. 자연의 소산물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자연에서 오는 이 영혼이 들어와서 인간이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이 들어진다. 자연의 자식을 나에게 인연법을 주었고 의무를 주었으니 그 의무를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하고부터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소유의 제일 첫 번째 이거 깨달아야 되는 법칙.
이 사회 모든 것은 내 것은 없다. 결국은 무소유에 들어가면 공부가 끝나고 보면 이 사회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한테 환경을 준 것이지. 이 경제를 내한테 준 것도 이것이 내한테 이 환경을 주어서 이 사회에 큰 일을 하라고 질량을 준 것이지 운용자는데도 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식을 이래 줘도 이것은 내한테 의무를 준 것이지 이거는 내 거라고 준 게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 부모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다. 이 사회 누구의 부모님도 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어요. 이 집을 가지고 우리 집이라 할 때는 절대 안 망합니다. 내 집이라 하고부터 이 집은 이상해집니다. 그래갖고 이게 경매 처분 나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내 집은 없어져요. 내 집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길로 너는 이 뭔가가 잘못돼 갑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잘 성장하고 좋아지다가 내 아들 내 새끼 이하고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말과 행동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뭐든지 내 거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 무소유 공부를 지금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무소유는 남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으로 하지 마라. 이것은 이 사회 것이고 이 자연의 것이고 모든 인류의 것이지 이거는 내한테 이 환경을 주었으니 이걸 얼마나 잘 용이하게 써서 사회를 빛나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가느냐. 모든 것은 연장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지 내 것은 없느니라. 이 몸조차도 네 것이 아니니라. 이 자연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 홍이 인간들은 이 무소유를 지금 깨치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면서 무소유에 대한 걸 공부를 계속 시킨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말버릇을 조금 바꾸어서 내 거라 하는 걸 일찍 하지 말고 우리 거라 해라. 그러면 안 뺏기고 이것이 잘 번창한다 이 말이죠. 식당을 갖다가 내 식당이다 그러지만 망하니까 우리 식당이지. 우리 회사를 갖다가 우리 회사라 할 때는 이때는 절대 어떤 일이 아니늘라요. 누가 희한하게 묻습니다. 친구가 묻던 이상한 사람이 물어갖고 그 회사 누구 겁니까? 이한테 내 회사지. 인자 큰일 납니다. 신께서는 우리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켜서 딱 갖다 여요 이래 쓰리쿠션으로 갖다 였는데 여기 대답하는 게 신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때가 와요. 물을 때가. 그때 대답을 딱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번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요거 때를 만나는 거예요. 자식도 우리가 바르게 반드시 성장을 해갖고 훌륭하게 되게끔 하려면 우리 자식이라야 한다. 우리 자식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자식이니까 나는 들어가죠. 그럼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고 우리 형제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회도 들어가. 우리라고 하면 여기 어디까지 가냐? 저 하느님도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거든요. 하느님 자식이고 우리 자식인 거예요. 우리라 하는 거는 이 대자연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포괄적이다 이 말이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먼저 누가 기운을 끌어버리느냐? 자연에서 기운을 끊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깝깝해지죠 이제. 그 다음 이 사회에서 기운이 안 들어와요. 사회 자식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기운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내 자식이라 해서 여자가 그랬으면 남편이 정이 안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지 자식이니까. 여기 기운이 끊기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혼자 다 키워야 돼. 내 자식이 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쓰는 게 전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라야 이 사회 모든 것을 써도 된다. 인류의 기운도 다 써도 된다. 요래 되는 거죠. 무소유의 근본적인 걸 이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무소유하니까 내 걸 가진 걸 넘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은 자연의 것이고 우리 것이니까 너가 그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네가 받았으니까 지혜롭게 운용을 해서 이 사회가 빛나도록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진다든지 할머니한테 맡기지더라도 지금 할머니한테 맡겨서도 지금 내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이 뒷바라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키운다라는 것은 누구를 시켜서 키워도 이건 내가 키우는 거예요. 경제력인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걸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이 키운다 이 말이죠. 경제력인 내가 조금 이런 능력이 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경제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한 70만 원 정도 경제적인 소모가 일어나는데 일하러 가면은 한 70만 원 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 가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회 나가고 내가 경제를 일으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애는 키워야 된다. 이러면 한 7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키워줄 사람한테 맡기서 나는 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해갖고 경제를 일으켜서 반씩 갈라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나한테는 뭐가 떨어지느냐. 사회 나가서 공부하는 질량이 내한테 떨어져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애 키울 그 나이에 지금 사회는 사회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지 사회를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만일에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이 다 들어갈지라도 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게 내한테는 엄청나게 큰 덕을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소모전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하고 이거를 여기 사회에서 내가 일으켜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사회 나는 일하는 그 자체가 내가 성장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가 되고 질량이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수입은 나중에 표나는 수입이기 때문에 엄청난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주는 분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가면서 이 아이가 커면서 가족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쓸어 안아야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 자식을 키워주는 유모는 결국은 우리 가족입니다. 유모는 자식을 키워주는 대신에 나는 사회에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질량을 갖추어갖고 이 유모한테 무엇을 얼마나 질량의 도움되게끔 해줄 것이냐. 이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는 공부를 못 했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질량을 갖춘 거를 이 유모한테 얼마나 전달을 해서 이 사람도 유익하게 성장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유모는 자꾸 돈을 주고 애만 키우고 이러고 나는 내 지식만 갖추고 유모한테 도움된 게 없으면 유모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집에 대한 헐뜯습니다. 이거는 내한테 줄 수 있는 걸 안 줬기 때문에 그 질량만큼 이 질량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요걸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거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경제력이 잘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수를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10년 동안. 운전수는 봉급을 줬으니까 운전수한테는 봉급 주는 거 외에는 준 게 없다. 질량, 정신적인 질량을 준 게 없다. 없으면 운전수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내 지위가 더 높아지니까 이 운전수는 질량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지식을 더 안 갖췄으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질량 대비에 운전수가 무식한 게 이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켜야 할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밖으로 가져나갔고 엄청나게 다른 식으로 남들한테 이야기해서 뇌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신이 아니고 네가 이 기사한테 할 짓을 안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사람을 내 주위에 두고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이 해주고 있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하는 이 힘을 질량을 이게도 다 같이 이렇게 논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학업 일만 하고 그냥 10년 20년 나눠버리면 여기서 에너지 질량을 못 채워줘 갖고 성장을 못 시켜준 것 때문에 짐승짓을 하는 건 내가 꼬다시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사회에 전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다 질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량이 안 크고 계속 먹고 살라고만 살게끔 놔두고 돈만 자꾸 월급이라고 주고 있으면 나는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아주 무식해지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사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해줘요. 이러면 헤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는 내 식솔들을 방관했을 때 일어나는 법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니 또한 무식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의 법칙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이걸 이제는 가지고 만져 나가야지만 이 답이 풀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도 항상 질량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자식을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면 내가 사회에서 버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다 주더라도 나는 사회를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까해야지. 자식한테만 매달리가 있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꺾인다 이 말이죠. 지식이 모질해가지고 몇 년을 굽어버리면 이 사회에 뒤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공부를 하고 틈틈이 어떤 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식만 바라보고 있다가 몇 년 꾸어버리면 사회에 뒤처져서 못 나가, 이제 못 따라가. 이해갑니까? 유모가 키우시면 유모 같은 결혼식에 데리고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36개월 안에 이렇게 다 하고 상대한테 넘겨줬다든지 내가 역할을 나는 여기서 손 띄겠다라고 했으면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네가 찾아가도 안 되고 거기에다 정을 실어도 안 되고 이제는 내 할 임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회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내 자식도 이런 것이지 내가 이렇게 손을 띄놓고 내가 간섭을 해버리면 이 자식 잘못 커요. 잘못 큰 만큼 이거는 또 내가 배락 맞아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내가 잘못한 거는 0.1mm도 틀리지 않게 니한테 그것이 화근으로 다가온다라는 거 이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애환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이런 법칙을 잘 몰라갖고 그런데 0.1mm도 안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 모르고 지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바르게 사는데 힘들게 살게끔 인간은 절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 그리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놔두고 그냥 키우게 했으면 내가 평생도록 나는 여기서 한이 안 풀립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아갖고 아버지한테 띠주고 내가 핏덩어리를 띠주고 나와갖고 내가 생활을 한다면 네 평생을 가도 이 한은 안 풀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왜? 36개월 네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36개월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러고 정리를 해갖고 남의 아버지 손에 갖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한이 안 남아.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손에 이렇게 주고 내가 따로 할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이 지금 자식한테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키우도록 하고 나는 지금 할 일을 닦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옆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이 키우기는 힘들다. 이래 싶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옆으로 돌려놓고 나는 손 띄어야 됩니다. 손을 띄면 어떻게 되나? 이 자식은 어떤 인연을 만나도 만납니다. 이거는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느님이 점지해갖고 이 자식을 키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렇게 내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느님이 손을 못 대. 네가 키울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걸 다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내한테 가슴 깊이 이 상처는 이 못 박힌 이 한은 죽어서도 안 풀립니다. 죽어서 영혼이 돼서도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안 풀리니까 죽어서도 내 자식 혈통을 찾아가 가지고 내 자식에 모내준 것 때문에 그거 붙어 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바람에 자식이 또 잘못되고 이것이 계속 내려간다 이 말이죠. 요렇게 내려가면 그 집안에서 거기에서 또 자식을 놓으면 이런 환경을 또 겪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죽어도 한을 못 푸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천벌이다. 이런 거 한이 맺히는 건 천벌에서 한이 맺히는 겁니다. 지벌에서는 한까지 안 맺히는데 천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만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이 땅에 오게 하고 이 자식을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피하게 되면 나는 천벌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내 가슴에 박힌 이 대못은 누구도 뽑아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돼서도 못 풀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차원계에 가서 영혼이 돼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 도리는 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라도 내가 이걸 깨닫고 알았을 때, 그럴 때는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나무 자식들도 내가 이는 자식들에게 공을 일으킴으로써 내 한도 풀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사회 모든 자식을 나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는 행을 함으로써 내 어려운 기운들이 풀릴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남자를 만났을 때, 남녀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해갖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식도 올리고 저 정부에다가 혼인도 식도 올려놨는데, 살다가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안 맞을까? 이런 걸 우리는 공부를 하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부부인지 아닌지 뭐 하려고 만났냐 이거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지금 썩내고 뭐가 이상해지거든. 그렇다가 보면 정도 떨어지고 뭔가가 안 맞는 거지.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관계에 문제가 있다. 요래 되면은 성관계 하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차이점으로 문제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혼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나는 성관계 하는 게 너무 나는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나는 성관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 요런 거는 이혼값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혼해갖고 사는 이유가 성관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서로한테 상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결혼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상생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 상생이 아니고 무슨 뭐 성격 차이,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게 성격 차이가 최고로 이혼의 사유가 돼요.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사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다. 이상도 틀리고 그러면 이혼감이에요. 그러면 의논을 잘 해가지고 이 성격으로 난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까 내줘도 그렇게 못하겠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게 모질한 거 공부를 해보든지, 뭐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혼하고도 한 3년 동안 나도 내 공부를 해볼 거다. 그러면 공부할 동안이 어떻게 되었나?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간섭을 못 하는 거죠. 간섭을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간섭이 안 되면은 우리는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합의를 잘 봤으니까, 그러면 이혼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애는 이혼이 아니에요. 애 아빠잖아요, 그죠?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안 맞아서 서로한테 어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애는 낳았고 기본은 조금 키웠고, 우리가 나도 내 인생을 만들고 나도 당신도 당신 인생을 만들어야 애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붙어가지고 그냥 뭔 헤어지고 뭐 익한다고 해갖고 지금 애한테 도움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야기했죠. 나라가 잘 되려면 그 한 집안들이 그 이혼은 안 하고 붙어 살아야 된다고. 붙어 사는 게, 이게 뭐가 붙어 사는 거냐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하고 부부 생활을 잘할 때가 나라에 도움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같이 살면서 저끼리 싸우는 집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요. 싸울 것 같으면 헤어져야 돼. 그게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싸우면서 살면 여기서 집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갖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이 사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너희 집안은 사회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부부가 잘 사는 집안,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나라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편의 내가 큰 힘이 안 되고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 모자라면 내가 물러서는 게 맞아요.
그 남편은 또 내가 뭐 좀 성격과 뭐를 못 맞추게 되면 그러면 부인이 자기 길을 가게 해주는 게 맞고, 그게 인연의 근본이거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인연은 상대를 돕기 위해서 만나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돕기 위해서 만나는 게 인연이다. 그럼 나도 당신한테 도울 수 있고 당신도 내한테 도울 수 있어야지 그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빨리 헤어질수록 사회한테 도움되고 우리한테 도움되고 상대한테 도움되고, 정 때문에 막 매달리 가지고 엉망이 되게 하면 사회를 안 좋게 만들고 상대를 또 안 좋게 만들고 나도 안 좋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벌은 내한테 다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벌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과거에는 벌이 지옥 가는 게 벌이에요. 잘못 살았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인들한테는 지옥을 안 보내요. 왜 지옥을 안 보내? 지옥은 겁주려고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간다가 겁이 나잖아. 이건 무식할 때 이야기고. 그 지식인들한테 너 이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대 가면, 아이고 지옥 지 알아서 하라 그랬지라. 안 통하는 걸 왜 지옥을 만들어 놓을까 봐. 그래서 지옥이 없어. 그 대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을 안 보내고 내 인생에 지금 그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요. 내가 잘못 사는 건 내한테 직접 타격 주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조라든지 뒷받침이 안 돼 저 사람이 힘들게 한다면 그 힘든 게 결국 내한테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내한테 발목 안 잡히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자식은 남편이 끊을 수 있으면 남편이 그렇게 하고, 남편이 결국은 뭐 이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 쪽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왜? 자식은 남자시예요. 여성은 자식을 키울 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은 애 주머니를 가지고 나오고 씨앗을 받아갖고 애 주머니에서부터 키워서 밖으로 꺼내서 밖에서도 키우는 게 여성이지, 애 씨는 남자시래요. 그거는 이게 남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먼저 기회를 다 줘서 그 책임을 정 못 지면 그때는 내가 걷어야 되는 거죠. 여자가 먼저 뭐 이게 자식은 안 뺏기려 너무 걸 네가 왜 훔쳐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자식을 남자 거에서 내한테 이렇게 하려면 대가를 주고 사오든지. 그 남자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대신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남자가 결국은 자식을 바르게 나중에 못 이끌어가지고 자식이 힘들어질 때는 내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자식만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자식은 남자한테 우선 놔놓고 내 힘을 키워야 돼. 내 힘은 항상 키워놔야 누가 내 인연법으로 도움을 받으러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 내 힘을 갖춰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헤어졌다고 헤어졌다 생각하지 마. 호족상으로 서로가 간섭 못 하도록 하는 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호족을 분리해야 돼. 무조건이에요. 뭐 호족은 난 또 우리 헤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방문 열고 들어오면 못 쫓아내. 그게 호족을 딱 분리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는 내대로 열심히 모지름을 갖췄고, 또 내가 힘도 모지르면 힘도 갖췄고 경제도 좀 갖췄고, 이렇게 간섭 안 받고 갖추는 거. 그러면 누가 더 잘 갖추냐? 여자가 더 잘 갖춰요. 자식만 내가 끌안고 안 나오면 너는 네 힘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 그리고 내를 도울 사람 또 와. 그 부부로 해갖고 딱 엮여버리고 나면 도울 사람이야 못 와. 어떤 선까지 그 이상 넘어오면 반칙이라서 자연에서 그렇게 못하게 해. 근데 이게 정리를 딱 하고 나면 내 도울 사람이 온다니까. 분명히 도와주는 거는 뭐냐면, 인연이 와갖고 나를 도와주는 건 내를 기본으로 키워서 이 세상에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사람이 다 와. 걱정하지 말고. 주위 사람 친구하고도 둘이 딱 엮여가 있으니까 왜 저 친구가 자꾸 어울려? 나는 좋아서 어울리는데 지가 반대하면 이게 인생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호적을 분리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대 갖고 사는 시대를 만들어 놨었고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너무 묶여 살면 안 되고, 뜻이 맞으면 같이 살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 돼.
그래갖고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할 수 있게끔 내 힘을 갖추어야 돼.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또 해서도 안 되고. 이게 혼자 있으니까 누가 서로 꼬디겨. 꼬집게 갔어. 난 좀 있으면 또 헤어져야 돼. 그런 게 또 전에 실패해놔놓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이런 걸 공부를 다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만날 때 면접을 볼 때 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명분이 정확해야 돼.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려면 명분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좋다고 만나서 너는 무조건 100% 헤어져 앞으로.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서로한테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리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도 하지 말고 내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낙심도 하지 말고 재밌게 멋지게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에 이렇다 저렇다 상대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가 결심이 한 게 있으면 이게 완고하다면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다시 기회를 줘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같이 붙는 게 좋으니까 그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거지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람은 우선 욱해갖고 우리가 막 헤어질라 할 수도 있는 거고 3개월이면 100일이면 원래가 100일을 딱 줘야 돼요. 100일 동안 다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잘해보기로 했다 이러면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고 100일 지나도 너희들이 뜻이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헤어져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요렇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때는 무슨 다른 노력을 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완고하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내면 돼. 편안하게 보내고 옆에 이제 재밌게 웃어가며 가다 보니까 날짜 됐네? 가갖고 처리하면 되지. 자꾸 걱정을 하면 안 돼. 걱정을. 결심을 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러게 우리가 헤어진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얼른 보내줘 뿌야 돼. 여자도 내 남자가 하나 사귀는데 너무 좋아 내 남편보다. 그럼 얼른 보내줘 뿌야 돼.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나도 헤어져 놓고 우리가 나중에 보고는 아이고 우리가 후회하고 너무 헤어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또 같이 살고 싶고 그러면 가면 금방 결혼도 저거 돼요. 뛰다 붙이다가 항상 돼 이게. 그러게 그냥 우리 혼이 다시 올려 뿌리면 그러면 이게 남편 그대로 왔는데 부인 그대로 왔고 그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왜 지금 꼬이고 힘들고 서로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일단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따로 내 공부를 하고 당신도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아이고 당신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합치는 건 쉬우니까 서로 공부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 그렇게 아무 걱정 안 했다. 오케이. 우리가 무언가를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는 3대 7의 법칙의 질량이 여기 깨졌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모지르는데 항상 내보다 나은 사람을 택해. 모지르는데 나은 사람을 택하는 게 그게 인간의 법칙이란 말이죠. 왜 나은 사람을 택할까요? 덕 보려고. 나는 좀 모지르지만 그래 덕을 봐야 돼. 모지르는 사람 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을 택하는데 얼만큼 나은 사람을 택했느냐? 내보다 똑똑하기를 70% 똑똑한 사람을 만났다. 이건 절대로 관계가 안 된다. 니는 노예가 되면 됐지. 절대로 상생관계는 안 된다. 네가 노예가 되면은 그냥 살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내보다 낫기를 한 30% 내보다 똑똑하다. 요래 되면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클 수 있죠. 우리가 도움 받는다 하니까 돈을 주니까 내가 돈 없을 때 돈 주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도움받은 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웠을 때 돈을 받았다고 어리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도움은 뭐가 도움이냐면 내 모지렘을 일깨워주고 내 모지렘을 조금씩 잘 성장하게 해주는데 도움 준 사람이 나를 도운 사람이 되고 내 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질량이 모지려면 언젠가도 너는 분명히 고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질량은 공부로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무엇이 공부라는 걸 나중에 알더라도 공부로 채우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를 지기면 절대로 질량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만일에 이 사회를 나갔는데 이 사람은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회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질량이 항상 낮은 거예요. 그렇죠. 질량 있는 일은 절대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간다든지 그럼 먹고 사는 거는 동물의 습관이거든요. 이제 말 한마디를 해도 질량 높은 말이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량 높은 사람한테 천대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념을 갖는 것이. 상대한테 무시를 안 당하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너를 갖추어라. 두 가지 길은 절대 없어. 내가 잘 살려면, 경제도 걱정 없이 잘 살려면 너를 갖추어라. 두 가지 길은 절대 없다. 여기 후천시대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지금 현재도 그렇고 네가 잘 사는 데에 절대로 네가 갖춤이 부족한데 잘 살기에는 절대 안 돌아간다. 앞으로 선천시대에 2012년까지는 네가 욕심을 부리도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잘 사는 개념을 네가 어떻게 잡았든지 간에 욕심을 내고 돈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시대다 이 말이죠. 시대가 180도로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몰라갖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진 것도 다 뺏겨요. 내 남편 욕심내는 순간 네 남편 뺏깁니다. 욕심을 내면 뺏겨요. 내 부인을 내가 욕심내면 뺏긴다고. 내가 부인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뺏겨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뺏겨. 근데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남편 뺏긴다니까. 참 요거 재밌는 건데 이게. 욕심내지 마라. 너 모지렘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절대 네 주익이 뺏기지 않는다. 네가 갖춘 만큼 질량을 더 줄 뿐이지.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을 못 받으면 무식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육이 무엇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이때까지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재주를 갖춘 거예요. 이때까지는 재주를 갖춘 거지 교육받은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교육시대라는 얘기죠. 교육. 왜 그러냐? 후천시대가 왔어. 홍익인간 세상이 왔다니까. 요때는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거에 교육 많이 받았다 그러죠. 우리 어릴 때 막 학교 다니면. 네가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 교육받은 건가요? 재주를 갖춘 건가요? 영어를 배웠어. 재주를 갖췄나요? 교육받았나요? 요거 이제 웃겨지죠. 이게 분별해보면. 요걸 알고 집어보면은 인자들 낱낱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의수를 배웠어. 이게 재주를 키웠나요? 교육을 받았나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 피아노를 쳤어. 재주를 키웠나요? 교육을 받았나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전후 1세대들이 살기 위해서 건국을 할 때 국가의 목표를 삼으면 교육 목표를 삼았는데 이것이 홍익 이념을 교육 지표로 삼는다 했어요. 근데 그는 교육은 안 받고 재주만 갖춘 거예요. 국제사회가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배운 건 다 재주를 갖춘 거고 이 나라에는 분명히 홍익 이념을 탑재한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재주를 이만큼 많이 갖췄는데 너희들이 지식을 갖췄다 했는데 지식을 갖춘 게 아니고 재주를 키운 거죠. 그런데 이걸 쓸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쓰게 돼서 사회를 내가 어렵게 했다면 그 대가 네가 쳐야 된다. 갚아야 돼요. 너가 사회를 조금 어렵게 한 게 분명히 있다면 너는 모르지만 있다면 그 대가는 네가 지불해야 돼요. 이래서 다 어려워지거든 지금. 교육이 뭐냐 하면 재주가 아니에요. 인성교육. 교육은 인성교육만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 재주를 갖추는 건 재주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교육이라는 소리를 그 안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홍익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든 저마다 소질을 갖추라 했고 소질을 갖추면서 교육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안 시키고 재주만 키운 거죠.
이걸 이제 써야 될 때 잘못 쓰니까 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너가 갖춘 재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니까. 이거는 교육을 안 받으면 몰라요. 돈을 벌어서도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엉뚱하게 써갖고 사회를 나쁘게 하면 그 벌은 네가 받아야 돼요. 재주를 갖춘 사람들이 이 재주를 잘못 쓰면 사회가 빨리 안 좋은 방법으로 가요. 이래 되면 그 죄를 네가 덮어 써야 된다니까. 네가 한 거잖아. 이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다 겪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가 재주를 갖추면 내를 위해서 쓰려고 갖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쓰려고 갖추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갖추는 힘은 상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갖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의 질량이 내한테 들어와 있어야 상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갖추는 거라고. 상대를 위해서 살려면 상대를 좀 알아야 되죠. 내 방법대로 써갖고는 상대를 위하는 게 안 돼요. 돈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식한테 자꾸 좀 준다고 자식이 득되느냐. 자식을 망치는 거죠. 돈 있는 바람에. 이 죄는 내가 받아야 돼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픔을 겪거든요. 무슨 소린지 뭐가 조금 감이 잡혀요?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나요? 후천시대는 우리 홍익인간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네 인생이 빛나고 너는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사회사업을 하는 시대다.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다 이 말이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회를 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연구할 때예요. 그냥 김치 담아주러 가면 사회를 위하는 건가? 그거는 과거에 하던 거, 사회를 접근하기 위해서 가던 거고, 그거는 덕되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제 좀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봉사하러 가는 이런 거는 사회를 접근하기 위해서 간 거지, 너는 봉사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면 돼요. 너를 금덩어리 주려고 하느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너를 키워주려고 존재하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를 성장시키게 해주려고 노력하심이지, 너 인간이 사람 되게 성장시키려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건물 5개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땅 50만 평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래. 하느님은 우리가 동물로 살지 말고 사람이 되게끔 키워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답게 살게. 그래서 홍익인간이 될 동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감사한 것은 조상님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오라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너희들이 인간이 돼간다라는 거죠. 이게 인성 공부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걸 바르게 아는 것이 인성 공부다 이 말이죠. 수학을 산수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주는 조금만 하면 되고, 누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뇌무제름을 갖추고 있으면 절대 사람이 뇌를 안 떠납니다. 뇌를 갖추고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내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시간을 막 보내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천대를 받아야 니도 움직일 거거든. 그 사람은 모르고 내한테 행동을 하지만 이건 자연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도 들지 마라. 니를 갖추며 성장을 하면 니 하는 일이 스스로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 안 갖추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교육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재주를 갖췄고 내 모양을 갖추는 시대라면, 돈을 버는 시대고 뭔가 힘을 갖추는 시대라면,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하나도 네가 경제를 안 가져도 좋은데 교육을 받고 나서 행동에 따라서 니한테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근데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춰놔서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돈이 다 뺏기는 시대다. 니한테 준 사람도 다 뺏긴다. 좋은 걸 니한테 주지 싶으냐, 무식한 자한테. 절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거든 점검해라. 너무 높은 걸 욕심낸다면 지금은 놓고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니부터 갖춰라. 일단 갖추면 내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 맞아진다 이거.
내가 배움을 게을리하고 이 사람을 욕심낸다고 너는 그 대가까지 지불하고 분명히 헤어지게 되니까 요 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쏟아내놓는 이 말은 다리 밑에서 쏟아내든 이 시골에 와서 쏟아내든 서울에서 쏟아내든 미국에서 쏟아내든 이거는 이 사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메시지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쪽이 인기인이고 메이커가 쏟아내는 게 아니고 거러지 옷을 입던 네 재산이 10원도 없는 자도 이 사람이 나오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변한다. 말이 법이 되는 시대. 메시아가 메시지를 쏟아내면 이건 말이 법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뀐다. 노력하십시오. 노력은 다르게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곳에 누구든지 물으면 대답하는 공부가 있어요. 이걸 내가 들으면 너도 모르게 전부 갖추어지고, 내가 100일을 들으면 100일 들은 만큼 질량이 달라지고, 1년 들으면 1년 들은 만큼 질량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막 살다 보면 네 질량이 바뀌어서 네 인상이 변해. 얼굴 때깔이도 변하고, 화장으로 다 덮었던 게 화장을 안 했는데도 좋으네. 바뀌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면 네 육신이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라. 생기던 각질도 안 생겨. 그게 영약입니다. 에? 이해돼요? 이혼하는 거는 다르게 보지 말고 깊이 보려면 깊이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풀어나가는 거는, 이혼하는 거는 저거가 뜻을 못 맞추면 이혼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에 이게 일어나는 거는 틀리게 지금 잣대를 봐야 돼요. 지금은 뭐든지 자유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로운 시대에는 너하고 내가 뜻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는 게 제일 많고, 조건이 그 다음에 안 맞으면 또 헤어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대화가 안 통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안이 어떻고 그게 관계없어요. 지금은. 왜? 결혼을 하는데 집안을 보고 하는 게 니하고 좋아갖고 해봤거든.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안 통하면 헤어지는 거야. 근데 요거 조금 앞에는 집안이 요렇게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오케이 해주고 사인해주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이것이 불상사가 일어난다.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데 집안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뭐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것들을 우대 집안에서 어떻게 돼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너희들 현재 너희들한테 주어진 이것을 서로가 해야 될 행위를 잘 못 해갖고 헤어지는 게 70%지. 과거에는 우리 50대 있죠. 50대 우리가 지금 이게 이혼하는 것들이 우대에서 이렇게 줄로 내려온 게 70% 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30%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밑에 요 동생들 요게 요쪽들은 우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줄 타가지고 잘못되는 거 30%,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이 잘못되는 게 70%, 너희들 불찰이 70%.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로테지를 나눌 때 70% 그러면 내가 다 잘못한 거냐? 아니, 부모가 너를 성장시킬 때, 요때의 부모가 잘못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 잘못된 프로테지가 나오는 게 30%가 또 섞여 있어 이게. 요거까지 하면은 조상 거, 이 부모 거,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 뭉쳐뿌리면 프로테지가 크죠. 근데 내 몫은 항상 40%가 존재한다. 내 몫. 대장의 법칙이에요. 내 몫이 40%는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당하면 너가 아픔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옆에 사람이 아픔이 30%, 40%, 30%. 요렇게 해갖고 나눠지는 거거든. 당사자가 40%. 가정이 깨지고 나면 제일 아픈 게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그 다음 아픈 게 부모라고. 부모가 호들갑 떨어도 내만큼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프로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노력을 안 한 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 거지. 그 이제 우리가 누구 핑계 잘못되면 조상 핑계고 잘되면 내 탓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줄은 지금부터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끊어지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50대 안팎의 지식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조상들의 을을 잘 만져서 세상에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0대들은 이런 걸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 밑에 아이들은 이런 거를 보고, 우리 선조님들과 위에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오늘은 인자는 바르게 살 길이 나온 것을 알고 살겠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한테 보여주는 건 내 공부래. 지금 이 디지털들이 그런 걸 쳐다보면 뭐 조상이 뭐 이렇게 갖고 그냥 부모들이 뭐 양줄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자들한테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이러고 지나가 보고 뭐 다른 거 신경 써나 축구 본다니까요. 어제 몇 대 1이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니. 이렇게 자들하고 관심이 그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저거들 몫이 아니니까 그래. 이거는 당신들 몫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내한테 보이는 건 내 공부니까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어디서 그냥 뭐 이렇게 갖고 들이다 대지 말고 이런 걸 조금 보면서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다른 걸 공부를 시켜주니까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응용해서 이런 거 일어나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요렇게 내 공부를 우선간에 해보는 거지. 요렇게 내한테 보이고 내가 관심이 많은 거는 내 공부니까 요렇게 하는 답을 누구한테 다 얻으려고 들지 말고 조금 잣대를 대가지고 내가 공부를 조금 해보는 거지. 해보면 언젠가는 진짜 물어야 될 때가 온다. 물어야 될 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 70%는 정리가 됐고 30%가 부족한 거예요. 요 때가 물을 때 된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물을 때가 된 정확한 이 선은 내가 노력을 해가 70%를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30%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스승님한테 묻든지 뭔가 깨우친 사람을 찾든지 뭔가 멘토를 찾든지. 멘토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거를 70% 하고 나머지 30%가 모질해서 찾는 것이고 멘토가 스승을 찾는 거는 멘토로서의 내한테 온 거를 내가 70%를 노력하고 멘토한테 30% 모질한 거를 스승님한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반 백성이 스승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을 찾는 사람은 멘토들이라 해야 돼. 그 분야의 지도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 분야의 책임자라든지 그 분야의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승님을 찾는 것이지 일반 저쪽에 회사의 그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스승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는 법칙은 없어. 이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담당하고 이 사람은 또 여기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멘토가 되는 거는 스승 밑에예요. 이 사람들이 스승님한테 얻어서 기운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때로 보면 가만히 있어 저거 들어보니까 뭔가 그건 내가 노력을 아직 덜 한 걸 갖고 지금 나와서 만지자는 거지. 토론은 돼도 답 찾을 때는 안 됐다. 요거.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스승님이 이걸 갖다 뱅뱅 돌리고 답을 안 해주신다. 답 줄 때가 안 된 거를 지금 물은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우리 상자들은 네 신랑도 없고 네 주인은 없어. 너희들 주인은 하늘이야. 전부 다 인연을 줬는데 우리는 잣대를 잘못된 거예요. 만중생의 꽃이라 했는데 어째 한 사람한테 정을 주고 그게 속하는 꽃이 되려 했던 거. 그래서 아픔을 당하는 게라 만중생의 빛이 되고 만중생의 소금이 되라고 상자들을 키워놓는 것인데 어디 외롭다고 해서 어디 매달리고 그러니 다치지. 상처 있고 사람을 만났으면 인연을 만났다 해야지. 거기에다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서름을 당하는 게라